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차곡차곡 삶을 쌓아가는 저는 하루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얘기죠. 어느덧 40대가 되어버린 저로서는 새로운 해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주장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는 책을 고를 때도 반영되는데요. 어릴 땐 전혀 읽지 않았던 자기계발서나 경제 관련 서적에도 최근엔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급여 생활자로 햇수로 1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급여가 높은 편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라는 생각에 일부러 재테크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아예 끄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인지라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이미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새해가 된 기념으로 경제 관련 서적들을 읽어봤습니다. 돈. 그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영영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이미 읽었던 책 돈의 심리학, 그리고 올해 새로 읽은 부의 추월차선, 레버리지, 이 세 권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다른 이 세 권의 책을 읽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의 심리학부터 살펴볼게요. 이 책은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주로 부를 축적하는 정도, 그러니까 바른 길, 그리고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저자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저축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수익률이 높은 것들에 빌려 좀 미련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자의 저축에 대한 신념은 매우 확고한 듯 보입니다. 부란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과 저축률,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명확하다. 저자의 신념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그에 협조해 줄지는 늘 미지수다. 결과는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다. 이것이 코인이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위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라고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겠지만 부자로 남는 방법은 검소함 하나뿐이라는 말도 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선 소비는 자존심의 반영이며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하죠. 저자는 과거에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때 페라리 같은 고급 차를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놀랍죠? 그리고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공교롭게도 뒤에 다룰 부의 추월 차선에도 차종이 람보르기니로 바뀌어서 같은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저자의 깨달음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게 쓰고 많이 저축해라. 이것이 저자 모건 하우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행운의 존재를 믿는다면 실패에서의 리스크의 존재도 인정해서 실패했을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기라는 말도 하고요. 우리는 스프레드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도 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죠. 이런 금언, 명언들 때문에 경제서적인데도 중간중간 도덕책인가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책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20살만 넘어도 이런저런 재테크에 도전하는데 본격적으로 돈의 세계에 뛰어들기 전에 돈이란 무엇인지, 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리스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충분히 공부하고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교양서로 읽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아무런 재테크 없이 저축만 하고 있던 저에게도 실질적인 영양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에서 지금까지 먹고 산 게 용하다,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이고요. 햇수로 19년째 한 직장에서 근속하고 있는 직장인은 과연 이 책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선 돈의 심리학에서는 저축의 위덕을 강조하며 그 핵심으로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낳는 게 복리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데 부의 추월차선은 다릅니다. 복리? 그거 뭐 돈을 불려주긴 하는데 그게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 그건 그냥 유동성 자금으로 있으면 좋은 정도일 뿐이지. 이게 저축과 복리에 대한 이 책의 스탠스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보기엔 조금 과격한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부로 향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 사람이 가는 길, 하나는 서행차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의 추월차선이 있는 거죠. 인도는 흔히 말하는 욜로에 가깝습니다. 청춘 드라마에 심취했던 어린 시절 제 친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책에는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는 만성적인 라이프 스타일. 아무튼 인도로 가는 사람은 평생 부에 다가갈 수 없고 부자가 될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행차선은 어떨까요? 거기는 제가 있어요. 월급쟁이가 있습니다. 남에게 고용되어 스스로의 삶에 통제권이 없는 사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의 자유를 위해 5일을 팔아넘기는 사람. 그리고 생산자이기보다는 소비자인 사람. 소비하기 위해 노동하는 사람. 그래서 책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밝고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 평생 직업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고 직업과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이익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다 늙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제 얘기라 그런지 불편하기도 하고 반박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실인 부분도 있어서 뼈 맞는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의 추월차선은 어떨까요? 월급쟁이가 서행차선이라면 추월차선은 사업가입니다. 고용당하지 말고 고용하라. 통제당하지 말고 통제하라.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번다네요. 오잉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에 흥하면 좋지만 망하면? 왜 그 리스크에 대해선 침묵하는 거지? 그런데 저자의 논리는 이겁니다. 어차피 서행차선으로 가면 답이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변수가 많아서 다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렇다면 망할 가능성도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쪽에다가 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주기도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니즈가 있는 사업.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라. 진입장벽이 낮아서 너나 할 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 살아남기는 쉽다. 그리고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라. 사업을 시스템화해라. 그래서 네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돈나무를 만들어라. 어떠세요?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얘기에 동의하실까요? 이 책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서 있는 곳이 인도이고 서행차선인 사람들이 길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부의 사다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과연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만이 직업의 이유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틀의 휴일을 위해 5일을 팔아넘긴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5일을 보람차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책은 극소수가 누릴 수 있는 부에 관해서, 부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인사이트는 분명 있는 책이었습니다. 소비자보다 생산자, 통제당하는 삶이 아닌 통제하는 삶.
이 책이 제시한 그 방향성만큼은 각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저는 20대의 친구들보다는 30대, 40대의 직장인이 읽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직장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 매우 유용한 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대 분들은 일단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과 사업 중에 더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꼰대 같나요? 아무튼 부의 추월차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역시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레버리지입니다. 일단 제목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지렛대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돈의 심리학에도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남의 돈을 땡겨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근데 레버리지의 저자가 말하는 레버리지는 단순한 빚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끌어들여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라. 즉 레버리지에서 말하는 부의 비밀은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흔한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시간과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똑같이 열심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겠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돈이 들더라도 내가 그 싫은 일을 할 시간에 더 가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편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급여 생활자,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방향성이 결국 부의 추월차선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다가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은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소진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 역시 부의 추월차선에서 하는 얘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만 두 책이 다른 점이라면 부의 추월차선은 효율 극대화, 적게 일해라 라는 쪽에 방점이 있다면 레버리지는 어쨌거나 레버리지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집약적 노동은 피할 수 없다. 초반에는 바짝 일해라 라는 쪽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부에 관한 3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내가 이 책들을 20대에 읽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취업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부자가 웬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씁쓸하게 웃어 제끼고 책을 놔버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티끌 모아 티끌이 아니라 티끌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소모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생산자로서의 변신을 꿈이라도 꿔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20대시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역동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저의 약간의 아쉬움을 곁들여서 얘기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다른 책이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부자가 되면 좋은 점, 돈을 벌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돈의 심리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그리고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시간 거래는 곧 인생 거래. 직장에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 곧 인생을 팔고 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에서는 당신의 목표는 시간을 보존함으로써 시간을 획득하는 것.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보물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맞는 얘기죠. 자, 이제 저도 돈이란 놈이 어떤 놈인지 어렴풋이라도 좀 알았으니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재테크에 관한 책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네요. 아직 늦지 않은 거 맞겠죠? 네. 오늘도 와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